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66년 되는 어제가 바로 그런 날이었죠. 우리 어렸을 때 어찌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이런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절대 우리 잊지 말자라는 그런 노래. 또 사실 잊지 말아야 되고요. 전쟁은 너무 참혹한 것이었고, 사실 세계사적으로 보면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와 소련과 중국 중심의 공산주의가 대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싸움이 바로 한국전쟁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세계의 역사를 가르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첫 번째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적으로는 콜드워, 냉전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한국전쟁은 단순히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뿐만 아니라 세계의 그 이후에 20세기 중후반부의 틀을 결정지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어느 전쟁이나 다 참혹했지만 한국전쟁은 정말로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선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한국전쟁의 전선을 보면 1950년 6월 달에 38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두 달 만에 거의 우리나라 국토 전체가 다 빨갛게 물들었고, 낙동강 이남만 겨우 지켰었죠. 근데 한 달 뒤에 10월 달에 인천 상륙작전이 실행되면서 다시 치고 올라가서 몇 달 뒤에는 오히려 거꾸로 이제 북한 땅 전체가 다 남한 땅이 됐고요. 압록강하고 두만강 지역만 남고는 전부 다 또 남한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선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1년도 채 안 돼서 처음 시작됐던 38선 정도가 대치 상황이 이루어졌고, 그 뒤로 한 2년 동안은 지루하게 이제 이 38선을 놓고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싸움을 하다가 더 이상 그만하자고서 이제 2년 있다가 휴전을 한 거예요. 저 2년 동안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렇게 그냥 38선에서 휴전할 거면 진작에 51년 동안 휴전했어도 억울한 사람들, 우리 삼촌, 아버지, 할아버지 안 돌아가셔도 됐을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불필요한 전쟁을 참 오랫동안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참혹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 피해 규모도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에 보면 첫 번째 서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최민경 집사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953년 한반도는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남쪽의 부산에서 북쪽의 신의주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은 죽은 자들을 묻고 잃은 것들을 슬퍼하면서 그들의 생이 남은 것들을 주워 모으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수도 서울에서는 콘크리트와 파편이 뒤범벅이 된 길가에 텅 빈 건물들이 마치 해골처럼 서 있었다. 수도 주변의 미군 병사에는 수많은 거지들이 외국 군인들이 내버리는 찌꺼기를 줍고자 모여들었다. 북쪽에서는 현대식 건물이라고는 거의 다 쑥다밭이 되었다. 평양 등의 도시들은 벽돌과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마을들은 텅 비어 있었으며 거대한 댐들은 더 이상 물을 저장할 수 없게 되었다. 동굴과 터널 속의 두더지 같은 생활에서 기어나온 사람들은 밝은 햇살 속에서 악몽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한국인들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3대 강국이 한반도에 덤벼들었다. 그들의 충돌은 세계대전이 일보 직전까지 다다랐으며 한국인들 앞에 핵파괴의 그림자까지 던져주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1993년에 끝난 이 전쟁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했다. 현상유지만이 회복되었을 따름이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난 오늘에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53년도 전쟁이 끝났을 때의 한반도 상황은 남이나 북이나 한마디로 잿더미였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고 건물은 다 무너졌고 산업시설의 80%가 파괴됐습니다. 전체가 다
우리가 먹고 살 아무런 기반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남북의 이산 가족이 500만 명 이상이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억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 통계를 보면 전쟁 때 사망한 사람, 실종된 사람, 전쟁 때 실종된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시신을 확인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다쳐서 장애인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합쳐서 사상자가 남한만 200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만. 북한은 더 많아요. 330만 명 가까웠고요. 미국 사람도 14만 명 정도가 죽거나 다쳤습니다. 중국은 37만 명이 넘었습니다. 거의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으니까 이 좁은 땅에서 얼마나 그 전쟁이 참혹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궁금한 것은 이렇게 참혹한 전쟁, 그리고 한국 전쟁의 기원의 서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쟁이 끝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 있던 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3년 동안 죽이고 파괴하고 했는데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도대체 이 전쟁은 왜 일어난 거냐? 누가 일으킨 거냐? 대단히 중요하죠. 2013년도에 서울신문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역사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기억나시죠? 6.25는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이렇게 600여 명의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69%의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6.25는 북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서울신문이 깜짝 놀라서 타이틀을 이렇게 뽑았어요. 고교생 69% 한국 전쟁은 북침, 무너지는 우리 청소년의 역사 인식. 이렇게 발표를 해서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이걸 얼른 받아가지고 이 사건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좌편향된 역사 교과서의 교육을 받아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 교과서를 이번에 국정교과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장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고등학생들이 6.25를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9% 3분의 2가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저렇게 나온 중요한 이유는 북침하고 남침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북침이란 말이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는 말인지 북한이 우리를 침략했다는 말인지 북침, 남침 이 용어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갑자기 6.25는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그러면 알고 있죠. 우리는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는 걸. 그런데 그거를 남침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북침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용어상으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자세한 설명 없이 갑자기 고등학생들한테 북침이야 남침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많은 고등학생들이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는 의미로 북침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설명 전혀 없이 69%가 북침이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역사인식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고 이건 다 교사들이 역사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고 그래서 교과서가 잘못됐고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정말 전쟁은 어떻게 일어난 걸까? 1981년도에 제가 아까 읽어드린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아주 역사적인 한국 전쟁에 대한 기념적인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사실 70년도까지는 한국 전쟁에 대한 비밀 문서들이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70년대 초반에 전쟁 기록을 미국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의 연구원이었던 브루스 커밍스라는 이 학자가 10년 동안 이 전쟁 기록물을 다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은 이런 거였어요. 한국 전쟁, 6.25 전쟁,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거는 맞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50년 6월 25일 직전까지 남한과 북한이 서로 화기애애하고 전쟁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6월 25일 날 딱 전쟁이 터진 것이 아니라
1945년 8월달 해방된 그 순간부터 50년 6월달까지 5년 동안 남과 북은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서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많은 전쟁, 작은 규모의 부딪힘이 있었고 국지전이 있었고 서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의 구호가 이런 거였어요. 기억나시죠? 북진통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북으로 쳐들어가 전쟁을 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6.25가 일어나기 불과 일주일 전에 문서를 보면 미국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의 특사로 댈러스라는 대사가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요. 그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특사한 대사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을 공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남한을 반드시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날 발발했고 그것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침략한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6.25가 일어나기 5년 동안 이미 남한이나 북한이나 서로를 침략하기 위해서 서로를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방아쇠를 누가 당겼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서로 전쟁을 하던 분위기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왜 중요하냐면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우리는 1950년 6월 20일 일요일 아침에 너무너무나 태평하게 편안하게 휴일을 즐기고 농사꾼들은 농사 짓고 전쟁을 해야 되겠다 요만큼의 아무런 생각도 없었던 평화주의자고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원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방적으로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저놈들은 죽일 놈들이고 우리는 정말 평화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배워왔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전쟁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통일을 하자 그러면 북진통일을 어떻게 해요? 3.1운동처럼 태극기 들고 깃발 들고 자 통일합시다 이렇게 북쪽으로 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총, 전투기, 탱크 이건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운동들이 5년 동안 남한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냐? 북한의 김일성은 남한을 침략하자는 주장으로 소련과 중국에 설득을 해서 허락을 받아냈다는 거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는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그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전쟁의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렇게 전쟁의 기운을 만들었던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그 역사를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된 것을 범하지 않는 그런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과 함께 읽은 야곱과 에서의 기적 같은 화해의 이야기는 개인이나 민족이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다툴 수밖에 없는 정황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화해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잘 예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4,000년 전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고대 근동지방에서 장자권과 축복권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장자로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누릴 수 있는 것,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의 권한을 내가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맏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이건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지와 둘째, 셋째 이것은 하늘이 정해주는 거지 그 순서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권과 축복권은 독점적인 거예요. 변경 불가능한. 그런데 희한하게도 에서와 야곱에서만은 이 두 아들이 쌍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팔아먹은 에서도 나쁜 놈이고 어리석은 놈이고, 축복권까지 빼앗긴 그 무능함을 에서를 탓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팥죽 한 그릇 배고픈 형의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눈이 멀었다고 해서
털을 막 붙여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에서입니다 하고 축복과까지 빼앗은 야곱의 이 파렴치한 욕심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어쨌든 이 사건 뒤늦게 사실을 안 에서가 분노하기 시작했고, 야곱은 잘못했다면 죽을 것 같아서 멀리 도망가서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결혼도 했고 재산도 많이 불렸고, 그러나 더 이상은 외삼촌 집에 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돌아갈 에서의 형편이 어떤지, 그의 심정이 어떤지 먼저 가서 알아보니까 에서가 아직도 20년이 지났지만 야곱에 대한 증오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군사 400명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야곱 이놈 오기만 하면 내가 원수를 갚아줄 거다. 20년 전에 내가 당했지만 이번엔 내가 그 원수를 갚고 한을 풀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이 야곱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대로 나가면 이후에 32장 이후에 에서와 야곱의 20년 만에 쌍둥이 형제의 만남은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정말 끔찍한 결과로 귀결되어 마땅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걱정스러웠던 장면이 형제가 막 끌어안고 막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적인 해우로, 정말 기적 같은 해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개인의 삶이나 민족의 삶 속에서 이렇게 증오와 대결과 전쟁의 상황을 어떻게 화해와 공존의 상황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상황을 바꿔나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주부에 쓰는 루벤스의 그림은 에서와 야곱이 감동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오늘 전쟁 발발한 66년을 맞이하는 오늘, 그리고 아직도 분단 상황에 있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서로 다투고 죽이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격적으로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는, 화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말씀해 보면 11절에 그 비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야곱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길 위에 있을 수도 없고, 에서에게 안 돌아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에서에게 돌아가는데, 에서는 지금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오기만 기다려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나 하나 죽는 거냐 그렇다 치고, 내 사랑하는 아내 4명, 11명의 아들들, 이 수많은 재산들, 내 인생 전체가 다 파멸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형 에서의 저 증오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갈등을, 전쟁을, 고통을, 파멸을 새로운 화합과 화해와 기쁨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민교가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남북 평화와 한반도의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장교단은 매주 월요일마다 마치 동독의 교회가 동서독의 화해와 통일을 기도했듯이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이나 참여를 했고요. 저거는 지난 4월달에 있었던 100차 기도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통일될 때까지 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해도 이 통일과 화해와 한반도의 운명은 단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고 화해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래야 가능하다는 간절한 마음들이 모아질 때 통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정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한 것은 무드예요. 무드. 평화의 무드. 분위기. 평화의 분위기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야곱이 그 전날까지 파멸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화해와 극적인 평화로 귀결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은, 그가 에서를 만나기 전에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먼저 가기 전에, 직접 원수된 형의 얼굴을 만나기 전에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보냅니다. 수많은 제사를 모았어요. 양 200마리, 염소 200마리, 막 낙타, 닭이, 소. 물론 저 그림에는 대표 선수들만 그려놓은 거예요. 200마리, 400마리 다 그리면서 못 그리니까 대표만 그린 거예요. 저런 소나 염소, 양 이런 것들을 잔뜩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거예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형, 내가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그런 마음으로 보내준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17절, 18절에 보면 그 하인들을 재물을 가지고 먼저 에서를 만나러 보내면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요. 지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칼 차고 몽둥이 들고 야곱과 집안 식구들 다 때려 죽이려고 오는데, 막 달려오는데 만날 거 아니에요. 누이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저희는 에서 당신, 주인님의 종인 야곱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종 야곱이 당신께 이렇게 멋진 선물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인 야곱은 저 뒤에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현을 뭐라 했어요? 에서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0년 전 사건은 형 에서를 야곱이 철저히 우롱한 거예요. 철저히 짓밟은 겁니다. 그를 무시하고 능멸한 겁니다. 근데 20년 후에 지금 에서를 만나러 오는 야곱은 형한테, 형이 내 주인입니다. 저는 하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철저히 겸손하게 낮추고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을 때, 에서는 야곱을 만나기 전에 무장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야곱만 만나면 내 인생을 이렇게 뒤바꿔 놓은 야곱에 내가 철저하게 응징을 해서 내 한을 풀고 복수하고 그러겠다는 마음을 20년 동안 날마다 마신상담했었는데, 막상 야곱을 만나기 직전에 이런 화해의 분위기를 통해서 그가 야곱을 만났을 때 죽음이 아니라 그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그의 증오를 화해와 사랑으로 변경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에서와 야곱이 20년 만에 만나는데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딱 만났으면 어떻겠어요? 당장 때리고 죽이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6.25 전쟁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1950년 6월 24일까지 한반도가 편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나자고 했다가 25일 딱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5년 동안 끊임없는 작고 큰 전쟁의 분위기 속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서로 죽고 죽이는 증오의 만남이 아니라 평화와 용서와 화해의 만남으로 된 것은 그 이전에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무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두 쌍의 지난주, 지지난주 결혼한 커플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청혼할 때 어떻게 청혼해요? 입 꾹 다물고 있다가 인상 빡 쓰고 있다가 결혼합시다. 이런 100% 지금 퇴짜 맞는 거예요. 분위기를 잡아야지. 무드를 잡아야죠. 그리고 나서 정말 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나서 저랑 결혼해 주시면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래야 오케이 하는 거죠. 나중에 속았다 할지라도. 그래야 그 약속을 받아내는 거잖아요. 신혼집에 가면 분위기가 따뜻해야 돼요. 촛불도 켜놓고 와인도 한잔 마시고 예쁜 치장도 해놓고
옷도 좀 야시시한 거 입고 뭐 이렇게 좀 있어야 신혼적인 분위기 무드가 나는 거지. 늘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러면은 직장이나 집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무드예요. 중요한 것은 분위기예요. 그 분위기가 정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화해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말 중요한 일꾼은 교회가 모이면 서로 열심히 하자, 헌신하자, 서로 사랑하자, 남을 오해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가는 사람이 교회 중역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평화고 화해를 이루어요. 자꾸 분열하고 남을 비난하고 부정적인 것을 더 크게 강조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피스예요. 피스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평화와 화해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들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불리움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6.25 전쟁이 66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66년 지났고 전쟁이 끝난 지 63년이 지났지만 사실은 하나도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이 증오와 전쟁의 상처를 씻고 화해와 서로 사랑하는 평화와 통일로 이뤄갈 수 있을까? 교회는 뭘 해야 될까? 정치는 정치가들이 하는 거고요. 교회는 뭘 해야 되냐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미움이 있어도 밉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바꾸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믿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평화와 통일은 하루아침에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어서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딱 화해로, 평화로, 통일로 열매를 맺혀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남과 북의 이런 연결을 가지고 있었던 금강산도 다시 열어야 되고요. 개성공단도 빨리 다시 열어야 돼요. 그것이 그냥 단순히 관광하고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내는 역할이 아니라 남과 북의 60여 년 동안 있었던 그 아픔과 분단과 증오를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었던 겁니다. 2003년도에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있었고 2003년도에 대구에서 유니버시아드 게임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남과 북의 공동응원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공동응원단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어땠는지를. 북한과 프랑스의 여자 축구가 열리고 있는 대구 시민운동장에 대형 한반도기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관중석을 한 바퀴 돈 한반도기가 자연스레 북한 응원석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관중석 분리대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경기장의 모든 시선은 한반도기로 쏠렸습니다. 남과 북 응원단 모두 한 목소리로 넘기라를 외쳤습니다. 결국 한반도기는 분리대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북한 응원석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느새 북한 응원단석에서 풀려드는 한반도기. 그 순간 남과 북은 하나였습니다.
15살 소녀 은정이는 1시간 넘게 북한 응원단과 필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경찰의 통제 때문에 더 이상 가까이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측 응원단에서 쪽지가 건네졌습니다. 여기 뭐야? 국민대면 만나자. 소리가 먼저 눈물을 보이자 이곳저곳에서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여기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고,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증오를 넘어서, 원수를 넘어서 정말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전쟁 발발 66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절대로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 전쟁의 원인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 우리 주민교회가 그 거룩한 사명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